과학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과학 이야기 해볼게요. 그런데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저 정말 애 둘 키우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입니다. 공부 얘기 계속 떠드니까 저희 큰애가 잘 살고 있는 애들 너무 괴롭힌다고 잔소리를 많이 해요. 제 이야기는 그저 경험담이니까 아이에게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육아법, 교육법은 아이 숫자만큼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은 과학 과목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행은 어떤 과목을 얼만큼 준비하면 좋을지, 교재와 공부 방법까지 과학도 잘 모르면서 제 생각 떠들어 봅니다. 이미 과학 선행 영상이 몇 개 있는데요. 2028 입시가 바뀌면서 조금 바뀌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중3, 중2 이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일 뿐이지만 혹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첫 댓글에 정정해 둘 테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과목 선택 어떻게? 현 중3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되니까 문이과 희망 진로에 맞춰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2에 배울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죠. 보통 이공계로 지원을 하려면 물화생, 물화지, 화생지, 세 과목을 하거나 물지, 화생, 화지 이렇게 두 과목씩 하거나 문과 계열 지원이면 한 과목만 하기도 하죠. 사실 과학 과목 선택할 때 질문이 딱 하나 계속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들으면 내신이 안 나올 텐데 꼭 선택을 해야 할까? 내신이냐? 전공 적합성? 생기부 질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학에서도 다 알아요. 물리 들으면 그 선택자도 적고 내신 안 나올 게 뻔한 데 들은 거라는 걸요. 저희 이제 큰애가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고려대, 공대 다 면접 시에 모두 물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1은 당연히 들었고, 물리 2가 이제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물리 1조차 안 들은 학생에게는 사실 공대에 학종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아직도 학종이 많아요. 교과도 생기부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특히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를 안 들으면 공대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군지 모 남학교 정시로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는 아예 고1 때 물리를 필수로 듣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과에서는 물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1년 후배들부터는 이제 내신이 5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1등급 부담이 이제 줄었고, 그래서 이제 물리, 화학을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나 N수를 해서 수시 정시로 나중에라도 서울대 공대를 가려면 바로 비교가 되니까 저는 물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 계열로 지원을 한다면 지금처럼 한 과목 정도만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가 고1에 정말 1점 초반대 극강 내신인데 의학 계열 지원일 경우에만 고2에 내신을 더 쉽게 챙길 수 있는 선택을 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신을 챙겨서 교과로 가시면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물리, 적어도 화학이라도 꼭 챙겨서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솔직히 의학 계열 지원이라도 성적이 이제 고3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또 희망 전공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물화 하나라도 꼭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중2 이후부터는 내신이 이제 5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등급 부담은 확실하게 줄었고 내신 변별이 이제 정말 애매해져서 대학에서는 전공 공부에 필요한 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통합과학만 보기 때문에 더욱더 고등 선택 과목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이공계 진학을 원한다면 물리, 화학 다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피하는 과목을 다 선택해서 거기에서 이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우수한 거죠. 1등급 부담은 아무튼 뭐 적어진 거고, 그래서 상당수 인원이 선택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물화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애들은 둘 다 이제 물화생지를 다 들었습니다. 투과목도 이제 2과목, 4과목 다 들었고요. 과학 선행은 어떻게? 중3. 지금 중3인데 과학 공부를 시작하시려면 바로 통합과학 시작해서 준비하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2달 지나면 겨울방학인데요. 고등 그 첫 학기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통합과학 전체를 또 보기가 어려우면 통합과학 중에서 물리, 화학만이라도 꼭 보시다가 방학이 되면 전체 다시 시작해서 돌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2 이하는 일단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보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이제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문과 지원일 때는 과학을 뭐 한 과목만 하던가 안 하던가 하시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통합과학 모두 하셔야 합니다. 통합과학이 한 과목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4과목이거든요. 변별을 제대로 하려면 물화생지 모두 잘해야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통합돼서 과목 선택 유불리가 없어졌지만 나름 또 할 과목은 늘어난 느낌입니다. 과학도 물화생지 다 해야 하고 사회도 여러 과목 다 해야 하니까요. 특히 문과 성향일 경우에 통합과학도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고1 과목은 상대평가고 뭐 고2, 고3 과목은 절대평가다. 뭐 이렇게 카더라 통신으로 모두 그렇게 알고 계셨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과학은 통합과학만 하고 나머지 뭐 물화생지 원과목은 절대평가라서 크게 준비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절대평가로 기록이 되면 정말 수월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5등급 상대평가로 병행 표기할 예정이고 특히 1등급이 10%나 되기 때문에 꼭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야죠, 1등급도. 그러니까 2등급 1등은 어쩌라는 건지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2등급 1등 하면 정말 알아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은 이해의 그 휘발성이 낮은 물리원, 화학원을 먼저 공부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고등 입학까지 1년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통합과학을 하는 게 아니고 물리, 화학부터 공부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따라서 물리, 화학을 다 하거나 한 과목이라도 하시거나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물, 화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다가 중3 2학기 뭐 늦어도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하던 거 다 접고 통합과학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 미리 이제 물리와 화학이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리, 화학 과정은 많이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 물원, 고등 화원 공부를 하다가 통합과학으로. 그런데 이제 전과 다르다면 이제는 물리, 화학도 수능용이 아니라 내신용으로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달라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게 애매할 거예요. 그래도 뭐 전처럼 그 수능 기출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확실하게 반복해서 올라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주의할 점은 그래도 특정 학교나 여고 등에서는 간혹 물리가 개설조차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 필수로 물리를 하시라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가게 될 학교들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래요. 구체적인 과학 선행 공부 방법은 고등 물리원이나 화학원을 먼저 공부할 때 중등 과학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 학원에서는 중등 과정도 고등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바로 고등 과정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중등 과정을 먼저 다 하고 고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화학을 하고 고등 화학하고 중등 물리를 끝내고 고등 물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통합과학을. 중등 과정에서 화학만 이렇게 모아져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각 과목별로 중등 전체, 그러니까 중1부터 중3까지 전체 과정 중에서 화학, 뭐 전체 과정 중에서 물리, 뭐 이렇게 과목별로 모아져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로 이제 중등 화학 부분을 간단히라도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BS 고등 인강을 들어가면서 저희는 고등 화학 1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저희는 다시 중등 물리 부분을 모아놓은 교재로 공부를 하고, EBS 고등 물리 1 인강을 들어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은 이제 직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저희 큰애는 이제 하이탑으로 선행을 했었고, 내신 때는 하이탑, 완자, 오투 모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은, 중등과정 70%에 알파 30%인데, 이 추가되는 30% 부분이 물리화학 심화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등과학을 제대로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통합과학에서는 또 학교마다 진행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학교는 1학기에 물지, 뭐 물리지학 이렇게 하고 2학기에는 뭐 화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이제 물화생지를 다 한꺼번에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게 학교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일부만 보고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생을 공부를 했는데 1학기 때 이제 물지가 나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 바퀴 다 돌리고 가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꼭 전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애는 이제 물화를 깊이 공부했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중3 말부터 했는데요. 지금 중2 이하라면 중3 2학기부터 그냥 통합과학 돌리고 또 돌리고 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을 이제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기출까지 공부할 수 있다면 최고겠죠. 그러니까 내신도 아마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요. 통합과학이. 그리고 과학은 이제 국수형이 되고 나서 나중에 하면 된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과학이 덕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다 못해도 특정 과학 과목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남고에서는 과학 덕후가 상당합니다. 특히 뭐 이제 앞으로 문이과 모두 통합과학을 수능해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전체가 다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만 하자 이런 생각이면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건 많지만 최대한 과학도 많이 하고 가자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은 대충 하고 가도 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매 과목을 설명할 때마다 지나치게 많이 하고 가라고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참 저도 답답합니다. 아이들 정말 힘들 거예요. 할 게 너무 많고 점점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떠드는 게 잘하는 건지 저도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내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친구들, 특히 엄마표를 하거나 지표, 뭐 홍콩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